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은 서울구치소가 있는 4호선 인덕원역이었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피고인들이 무려 21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포함해서요. 이 서울구치소에서도 있고 남부구치소에도 있는데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이죠. 5월 2일부터 구치소 투표가 시작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투표를 할지 안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변종국 정책사회부 기자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 옥중 투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일단 이제 박 전 대통령이나 다른 분들 같은 경우 21명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형이 확정된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상 1년 이상 실형이 확정이 돼야 유죄로 판결이 나서 확정이 돼야 선거권이 없어지는데 지금은 재판만 시작되는 단계가 대부분이라서 이 경우에는 선거권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미결수인 재소자가 투표를 마친 이후에 형이 확정이 되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전북의 이제 군산교도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3월 말에 거소투표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제 그 교도소나 미결수들이 하는 투표를 거소투표를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투표 용지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투표를 실제로 했어요.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4월 6일이 그 투표 용지를 여는 날인데 네. 4월 2일 날 4월 8일이 투표 날인데 6일 전인 4월 2일에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법에 따라서 이 사람의 투표용지를 회수해서 무효 처리를 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이 재소자 신분으로 선거를 앞둔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1996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그 비자금 사건으로 해서 구속됐던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때도 보면 이 4.11 총선이 있었습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서 이제 부재자 신고를 해서 그때 이제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투표를 그때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사례인데 예를 들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만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일반 재수하들하고 섞여서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아마 그때 투표를 안 한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대선 때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미 실형이 선고가 돼서 투표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못한 상황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원래는 그 신청 기간이 있거든요. 지난 15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투표를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현종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 당일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신청하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 인원이 한 3,100명 정도 지금 됐는데 그중에 3분의 1이나 신청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거소투표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뭐 거소라는 게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란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소는 주민록이 돼서 법적으로 신고가 된 곳이고 이 구치소뿐만 아니라 배를 타는 선원이라든가 이렇게 주거지가 지금 당장 좀 정해진 분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다른 게 아니라 아마도 조금 불편한 게 줄 서서 다른 재수자랑 섞이는 걸 고민을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좀 있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거는 그런 이유로는 납득이 안 가는 게 구치소 측에서 잠깐 시간 내주는 건 아주 쉬운 일이거든요. 1,000명이 많은 것 같지만 가장 일찍 예를 들어서 뭐 보낸다든가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건데. 뭐 하고 싶겠습니까? 네. 글쎄요. 뭐 하기 싫었었다라면 안 하셨겠죠. 예. 네. 근데 이제 구치소 수감 인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투표를 하다가 이렇게 만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만날 제가 저번에도 그 교도소 안에서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만나는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을 때 드렸던 말씀이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사회적인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은 당연히 막을 것이고요. 공직선거법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를 관장하는 시설의 장은요. 그 필요한 기표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따로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밖에 다른 시설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그 이틀 전에는 어떻게 투표를 하겠다는 거를 그 자치 그 선관위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국정농단의 경우에 그 사범들이 뭐 만날 우려가 있다든지 혹은 다른 재소자들끼리 혹시나 마찰이 있을 경우가 필요하니 또 특별한 시설을 만들어야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선관위에서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아마 특별한 예외 사항을 또 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번에 전국의 교도소, 예. 구치소에서 결정되는 표만 무려 10,000표예요. 10,000표 정도. 뭐 아주 뭐 적진 않은데 그럼요. 이 투표소 민심이 또 우리 일반 민심이랑 좀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유가 있겠죠. 아마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죠? 다른 게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무려 1,000만 명이나 사면을 해주겠다. 1,000만 명이요? 예, 그걸 네. 공약으로 내걸 사면에 관심을 갖는 거군요. 당연히 그럴 네. 수밖에 없죠. 구치소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이번에 투표를 하고 난 뒤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들이니까 상당수는 유죄를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죄를 받을 걸 계산했을 때 나중에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풀려나거나 아니면 형을 면제받거나 광복절 특사로 나올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 후보가 1,000만 명이라 해준다고 하고 다른 후보분들은 좀 사면에 엄격한 그런 입장이에요. 네. 특히 기업이라 경제 범죄에 관해서는 한결같이 좀 강력하게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민노총 위원장을 우선 사면하겠다. 노동 관계에 대한 분들도 많이 지금 구치소 수감 생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심상정 후보를 지원을 하겠죠. 네. 아무래도 이 사면 정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홍준표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 이름이 언급되긴 했지만 사실 그 이유만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예단할 수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구치소에서 투표하는 인원 그리고 교도소에서 투표하는 인원이 1만 표, 10,000명 정도나 신청을 했는데 그 표심마저도 잡기 위해서 구치소 앞으로 가신 분이 있는데 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인데요. 영상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께 큰절 인사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한국당에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탈당하고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때까지만이 아니라 무죄 받으실 때까지 우리의 이 태극기의 투쟁은 계속합니다, 여러분. 네, 구치소 앞에서 유세를 했지만 사실은 저건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 전직 국정원장이셨죠.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제 후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남재준 후보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조원진 후보는 이제 단일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본인은 끝까지 가겠다. 그리고 또 본인이 후보 나선 것은 결국 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이 언질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원진 후보가 이제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심, 그다음에 이런 친박에 대한 민심 이걸 이제 끝까지 안고 가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좀 활로를 개척하겠다 이런 입장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이 투표를 만약 하시게 된다라면 어느 당에나 투표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원진 후보한테 투표할 것인지 홍준표한테 투표할 것인지 그런 걸 본다면 나중에 이후에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활로를 생각한다라면 오히려 힘 있는 당에 투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좀 해보는데 물론 뭐 투표를 지금 못 하시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수는 없겠죠. 아마 조원진 후보는 끝까지 이제 완주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그렇지 다른 후보들은 지금 구치소 간 후보들이 없지 않습니까? 구치소 앞에. 그 그림 자체가 사실은 자신의 이미지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안 가는데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당의 어떤 태생적인 어떤 뭐 한계겠죠. 결국 지금 새누리당이라는 게 왜 나왔느냐. 결국 이제 탄핵 반대 이거의 어떤 것들을 정치 세력화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나온 당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전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온 당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런 자신의 지향성을 뚜렷하게 하는 어떤 좀 특수 목적을 가진 어떤 그런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거기에 이제 후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전체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발전보다는 실제로 그 정당이 표방하는 옛날에 친박연대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한 정당의 어떤 사람 이를 중심한 친박연대 있었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더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 새누리당 자체가 본다면.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목표 자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만 일단 지향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조원진 후보 진짜 목표는 분명한 것 같은 게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준단식 상태다. 굉장히 위험하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놨는데 네.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건강이 위험한 상태입니까? 이게 위 쪽이 안 좋아가지고 네. 이제 음식을 이제 섭취하는 좀 문제가 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단식한다는 예.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준단식 상태라는 표현이 이제 본인의 생각인지 변호사한테 들었는지는 저희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에 미련이 없다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이제 후보 연설에서 했었는데 그 말도 이제 조원진 후보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강력하게 말을 한 거는 이제 태극기 집회 세력의 든든한 지원을 얻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될 때 나왔던 이야기가 옥중에서 선거운동 아닌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옥중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정작 본인은 투표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오히려 구치소 앞에서 선거 유세라는 건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만큼 뭔가 상황이 조원진 후보한테는 거기가 가장 유리한 장소고 큰 절을 한 것이 아마 대통령을 향해서 절을 했겠죠. 했을 건데 아마 참 그 태극기 집회 지지자들의 어떤 든든한 후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단일화 문제도 지금 속이속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심스러운 예측으로는 완주를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준단식 상태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제 공판에서도 이제 나왔듯이 박지훈 씨 비선 의료농단 공판에서도 나왔듯이 위장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식사를 잘 못한다. 그게 지금 구치소에서도 약간 그런 정도이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취재가 되고 있거든요. 조원진 후보의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나 사실에 근거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확인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본인이 출마하신 것도 박 전 대통령과 통해서 지금 나오셨다고 하는데 사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조원진 후보가 과거에 이제 삼성동 자택에 있었을 때 만난 시간도 굉장히 짧았었고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아예 일절 면회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원진 후보도 과거에는 정말로 박 전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면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그래도 저런 말씀을 하셨고 구치소 앞에 가니까 방송 2개 차례 저기까지 간 거 아닐까요? 본인으로서는 가장 많이 언론의 주목을 끌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박 전 대통령에 관해서 저렇게 강경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그래도 뭐 언론도 주목도 끌고 그나마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겠죠. 네. 일단 이제 안에서 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일단 구치소장이 이제 병동으로 옮겨야 돼 있습니다. 네. 병동으로 옮겨서 의료진의 특별한 치료를 받고 그렇게도 안 될 경우는 외부 병원에 가기 때문에 지금 박 전 대통령 상황이 뭐 병동을 옮기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하는 이야기 같이 어떤 잘 이제 섭생을 못해서 조금 어떤 건강상에 좀 체중도 줄고 이런 것은 있겠지만 건강에 특별한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저런 것 자체를 이제 좀 정치로 이용하기 위한 저는 아마 그런 수순이 아닌가 이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다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변종국 기자. 예.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예. 현지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을 예, 이야기했어요? 오늘 인터뷰를 한 것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주된 내용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머니가 잘못을 했던 잘못을 하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는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 이제 우리나라 여론에서는 좀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여러 이제 의혹과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화여대 부정 입학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는 아는 바가 없다. 다 어머니가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인터뷰 중간중간에 계속 하는 얘기가 이제 내 아들은 나 때문에 너무나도 큰 대가를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대가를 너무 크게 받을 것이고 또 하나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이 아들의 양육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본인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길 꺼려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실질적인 수혜자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장- 한국에 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잘못했는지 아니면은 정당한 것이었는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사실 마땅한 것 같은데요. 그럴 태도는 없어 보여요. 본인은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다 한 일이고 어머니하고 박 전 대통령 사이가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지만 네. 그것마저도 나는 두 사이에 무슨 일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재판 중에서 최순실 장시호 씨와 관련된 재판에서 장시호 씨가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유라 씨가 장시호 씨의 어머니 최순택 씨에게 독일 가 있으면서도 심심하지 않다. 또 호텔도 샀고 네. 삼성에서 말 대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도 열심히 타고 있기 때문에 네. 생활하는데 불편함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사안을 몰랐던 게 아니라 누릴 걸 다 누리고 있었고 그걸 주변에 자랑까지 했다가 어머니는 최순실 씨가 혼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지금 덴마크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철저하게 묵비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들어오면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남편이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아이를 빼앗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 재판과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몹동으로 넣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 지금 같습니다. 아마 이제
삼성동 자택에서 최순씨가 이제 그 장시호 씨한테 이야기를 해서 거기 2층에 가면 돈이 있으니까 그거 하여튼 애들 키우는 유라한테 빨리 보내서 해라고 이야기하면서 10억 원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진술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런 진술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정유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이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쪽에서 버틸 수 있는 아마 재정적인 아마 지원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만약에 실행이 됐다라면 지금 10억 정도가 사실 정유라한테 넘어갔고 그게 지금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지금 이쪽에 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마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투표 가능성 그리고 정유라 씨 인터뷰까지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